그날도 평소처럼 밥을 하려고 주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몸이 먼저 굳더군요. 누가 보고 있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아, 아니지.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집에 CCTV가 달렸거든요. 처음엔 아무렇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그날 이후로 제 말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일주일 전 일이었죠. 어머니,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요. 혼자 계실 때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어쩌나 걱정돼서 CCTV 하나 달아드리면 어떨까요? 목소리는 정중했습니다. 표정도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고요. 태블릿을 보여주면서 설명했습니다. 요즘 이런 거 많이 달아요.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어머니께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알 수 있어서 안심이 되거든요. 엄마, 요새 독거노인 대상 범죄도 많잖아. 뉴스 보면 심각하더라고. 우리도 안심하고 싶어서 그래. 그래, 그렇게 해라.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거절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걱정해주는 마음인데 그걸 뿌리칠 수는 없잖아요. 내가 괜히 고집 부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며칠 후 기사님이 오셨습니다. 카메라는 거실 구석 천장 가까이에 달렸습니다. 작고 하얀 눈알 같았어요. 어르신, 이거 스마트폰으로 언제든 볼 수 있어요. 자녀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고요. 화질도 아주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론 이상했습니다. 내가 뭘 하든 누군가 볼 수 있다는 거구나. 기사님은 앱 사용법도 알려주셨지만 사실 잘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저 작은 카메라만 자꾸 눈에 들어오더군요. 어머니, 괜찮으시죠?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아니야, 괜찮다, 고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됐으니까요. 평소처럼 밥도 하고 TV도 보고 청소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밥을 하다가 문득 그 작은 불빛이 보이더군요. 빨간 불이었는지 파란 불이었는지 켜져 있는 건지 꺼진 건지도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무 썰다가도 국 끓이다가도 저도 모르게 고개를 들어 저쪽을 보게 됐어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느리게 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너무 대충 하는 것처럼 보이나? 예전엔 그냥 설거지는 설거지였는데 이제는 설거지조차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게 되더군요. TV를 보다가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편하게 비스듬히 누워서도 보고 졸리면 그냥 졸기도 했는데 이젠 그게 안 되더라고요. 지금 내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나? 너무 멍하니 앉아 있는 건 아닌가? 낮부터 누워서 TV만 보면 게으르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한 적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자세를 바로 하고 앉게 됐어요. 허리를 쭉 펴고 단정하게 마치 누가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요. 실제로 지켜볼 수도 있으니까요. 낮잠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예전엔 피곤하면 그냥 소파에 누워 한숨 잤는데 이젠 그러기가 망설여지더군요. 낮부터 자고 있으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혹시 아프다고 걱정하면 어쩌지? 그래서 졸리면 방으로 들어갑니다. 카메라가 없는 곳으로요. 친구한테 전화할 때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거실 소파에 편하게 앉아서 마음대로 웃고 떠들었는데 이젠 목소리를 낮추게 되더군요. 사실은 카메라가 신경 쓰여서였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시끄럽게 떠드는 건 아닐까? 전화로 뭐라고 했는지 나중에 물어보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니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친구한테 전화하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청소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래 저는 청소를 대충대충 하는 편이었어요. 보이는 데만 쓸고 닦고. 그런데 이제는 꼼꼼하게 하게 되더군요. 혹시 청소를 안 한다고 생각하면 어쩌지? 집이 지저분하다고 보이면 안 되지. 그래서 구석구석 닦게 됐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행동도 줄어들었고요. 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잠을 자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예전엔 그냥 일어나서 갔어요. 그런데 이젠 망설여지더군요. 지금 일어나면 며느리가 알까? 새벽에 자주 일어난다고 걱정하면 어쩌지? 그래서 참으려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아침까지 참으려고요. 한밤중에 물을 마시러 나가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냉장고 문을 여는 소리, 컵을 꺼내는 소리, 물 따르는 소리, 모든 게 다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조용히 빠르게 하려고 했습니다. 마치 누가 자고 있는데 깨우면 안 되는 것처럼요. 내 집인데도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어제 새벽에 일어나셨더라고요. 2시쯤이던데 혹시 어디 불편하세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내가 언제 일어나고 언제 자는지, 화장실을 몇 번 가는지, 그걸 누군가 다 알고 있다는 게, 아니, 알 수 있다는 게, 아니, 괜찮다. 그냥 화장실 갔다 온 거야. 그래도 자주 일어나시면 안 좋잖아요.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괜찮다니까.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을지도 모릅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밤에 화장실 가는 것도 더 조심하게 됐습니다. 최대한 참다가 정말 안 되면 가고 나가서도 빨리 다녀오려고 했어요. 오래 있으면 또 걱정할까봐. 혹시 뭐라고 할까봐.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저 스스로 제 행동을 검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는 그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 혼자 앉아 있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내지는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이 집은 안전해졌을지 몰라도 저는 더 이상 편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이 집이 제 공간이었습니다. 마음대로 웃고 울고 수 있는 곳이었죠. 늦잠을 자도 낮에 TV를 봐도 전화로 떠들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곳, 제가 저답게 있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딘가 무대 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관객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누군가 보고 있다는 걸 아는 배우처럼. 그래서 저는 항상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괜찮은 엄마, 건강한 시어머니, 문제없는 노인. 그런 역할을요. 며느리한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하겠어요? 카메라 때문에 힘들다고? 그럼 또 이렇게 말하겠죠. 어머니, 안전을 위한 건데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니까요. 실제로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니까요. 제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건 어쩌면 제 문제인 거겠죠. 내가 너무 예민한가? 요즘 노인들은 다 이렇게 사는데 나만 유난인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수가 더 줄어들었고 집에 있어도 숨을 죽이게 되었고 서서히 아주 천천히 이 공간에서 제 존재가 작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말이 없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정말요? 그래, 괜찮아. 걱정 마라.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어요. 내 며느리가 달아준 카메라 때문에 힘들다고? 그건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나았습니다. 안전을 위한 카메라였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좋은 마음으로 달아준 거고요. 저를 걱정해서 지켜주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왜일까요? 그날 이후 저는 집에서 숨을 쉬는 법을 잊었을까요? 지금도 그 카메라는 거기 있습니다. 거실 구석, 천장 가까이 작고 하얀 눈알처럼 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니, 지켜주고 있는 걸까요?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여러분도 있으신가요? 안전과 존중, 보호와 감시, 그 사이 어디쯤에 선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게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